이정환 원장의 자가면역 TV, 저는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면역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체온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이제 병을 악화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그럼 관리를 할 것인가. 맨날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병원 가면 항상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한다. 근데 뭐 이제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뭐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이런 것들 그냥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로 어떻게 하면 그 난치병에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은 왜 스트레스가 좀 우리 몸에 면역계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일본의 면역학자 이제 아보도우루 선생의 책을 보면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보도우루 선생은 그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 그리고 이제 면역계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자율신경계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긴장할 때 그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달리기를 하러 간다, 아니면 집중해서 시험을 친다, 아니면은 중요한 어떤 발표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할 때 긴장을 많이 하게 되죠.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이 교감신경이 주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교감신경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살아갈 때 주로 이제 수렵 생활을 많이 했었죠. 뭐 이렇게 돌도끼로 해가지고 토끼도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도 얻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냥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지켜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교감신경이 주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쉴 때 주로 이제 부교감신경이 많이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완이 되거나 아니면 잠을 잔다거나 휴식을 취할 때 부교감신경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소화가 되고 배변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휴식이나 영양 공급 이런 쪽의 일이 또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면역세포들의 활성화,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이 잘 움직이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주로 이제 과립구라는 애들을 주로 활성화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제 과립구는 우리 몸에 상처가 난다거나 다쳤을 때 그런 부분에 갑자기 확 몰려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부교감신경이 이제 기능을 많이 하게 됐을 때는 림프구의 활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림프구라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예전부터 있어 오긴 했지만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림프구의 어떤 기능들은 더 발달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걸리는 암이라던가 이제 만성병은 림프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가면역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림프구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야지 우리가 만성 질환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보게 되면 림프가 잘 활동을 하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주로 긴장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편하게 있는 것, 이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왜 스트레스가 이렇게 면역계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면역계에서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주는데, 자,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지울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는 그 과로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과로라는 거는 이게 과도할 때 과자죠. 그러니까 과도하다. 이런데 과고로는 이제 노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노동을 했을 때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좀 쉬어줘야지 건강 상태가 유지가 되고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뭐 12시간 일해도 좀 괜찮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양을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욕심이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과로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긴장 상태가 너무 과도하게 유지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교감신경이 기능이 올라가면서 이제 과립구가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림프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다양한 만성질환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로라는 거는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야근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과로를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과로 같은 경우는 가능하시면은 지금 당장은 힘드시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몇 시간을 일했을 때 가장 건강하고 효율이 좋은가를 한번 따져보시고 그렇게 이제 근무의 시간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치료를 해보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휴식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치료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쉬시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일을 하고 또 건강 관리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그 본인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적절한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적절한 시간에 대해서 맞는 일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과로 말고 좀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저는 이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표현하면 이제 욕심과 그다음에 이제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 비교 문화가 상당히 사람들의 건강과 특히 이제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정신 건강과 몸의 건강을 많이 해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비교해서 기준점을 남으로 잡아서 내 인생을 자꾸 끌어맞추려고 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이 60평 아파트에 살면 그게 부러워가지고 나는 30평밖에 못 사는데 저 사람은 60평에 사니까 빨리 일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자꾸 무리를 하게 만들고 또 나에게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를 주게 됩니다. 뭐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하는 마음만 조금 내려놓고 기준을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만 잡았을 때 이 긴장 상태라는 게 상당히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내려놓고 뭔가 나한테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하게 되는 그런 이제 마인드로 좀 살아가게 된다면 이게 이제 그 긴장 상태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몸이 전체적으로 좀 편안해지고 면역계통도 활성화가 더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뭐 명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제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줄인다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일단은 정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일단 과로를 조금 피하고 어떤 불필요한 욕심이라던가 비교하는 마음을 좀 버리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인간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이제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오늘은 스트레스가 왜 면역계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을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의 3요소 중에서 이제 중요한 체온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편 그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세 번째 요소인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동영상 못지않게 세 번째 음식 동영상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